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17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29.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다. 장기 성장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저점과 고점을 단계적으로 올려가면서 회사의 가치를 주가가 반영해 주는데 어떨 때는 위로 확 튀었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고점 대비 30% 하락도 우습게 떨어진다. 위아래로 요동치는 주가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마켓 타이밍을 맞춰서 상승의 끝자락에 팔아서 하락의 정점에 다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마켓 타이밍 혹은 개별 종목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 팔고 싶지만 그게 과연 쉽게 될까? 굉장히 맞출 확률이 높아서 70% 확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마켓 타이밍에서 이익을 보려면 고점에서 맞추고 매도, 현금화, 저점에서 맞추는, 다시 사는 이 연 콤보를 성공시켜야 한다. 확률이 70%라고 했으니 팔 때, 살 때 확률을 각각 곱해주면 이 행동을 했을 때 49% 확률이 나오는데 수학을 배웠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내가 고른 회사가 심지어 성장하는 회사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는 회사의 가치를 반영해서 저점과 고점이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팔았던 그 지점이 이제는 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회사는 맞출 확률이 더 떨어진다. 심리적으로 내가 판 가격보다 프리미엄을 주고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주식을 다시 사기가 매우 어렵다. 주식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올랐을 때 다시 사는 건 거의 심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몇 달이라면 100% 이상 올라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동안 매도 버튼을 누른 손가락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껄무새 발동. 다시 살 걸. 팔지 말 걸. 혹시나 마켓 타이밍을 여러 번 시도한다면 0.49 곱하기 0.49는 0.24이고 다음번에는 0.24 곱하기 0.24는 0.0576이다. 하면 할수록 확률이 내려간다. 혹시나 자기의 첫 시도가 성공해서 자신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 또다시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시도했을 때 10년 만에 대폭락과 겹친다면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믿기에 저점 베팅에 저점 매수에 레버리지까지 동원하게 된다면 결과는 깡통이다. 깡통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쉽게 된다. 마켓 타이밍으로 이익을 보려고 그동안 노력했던 형님, 누님, 동생님, 다음에도 마켓 타이밍 노려볼까 발동 걸리면 꼭 0.7 곱하기 0.7을 생각해 보세요. 확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30. 종목과 나를 동일시한다. 모임이나 사석에서 종목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주식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예를 들어 경쟁사가 증설 중이라든가 원자재가 올랐다던가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했다던가 등등 너가 뭐를 아느냐는 등 이 회사는 다르다는 등 자기 자식도 아닌데 모성애라도 발동되는 듯한 보호 본능을 보여주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리고 약간 위험한 종목일수록 예를 들어 바이오나 신약 혹은 중국 상장 주식들에게 이런 현상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 종목에 대한 맹신을 하는 거죠. 왜 자기 주식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일까? 왜 종목에 종교처럼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믿어야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안 믿으면 주식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에 믿는 것일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으니 2019년 자료를 참고해 보면 2019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85만 2,572명이다. 신규 창업한 사람은 117만 8,769명이다. 약 72% 비율로 창업에 실패한다.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했을 텐데 폐업한 비율로 생각을 해보면 72%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것 같다. 준비가 부족했거나 경쟁이 치열했거나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배달의 민족 때문에 식당에 찾아오던 사람이 줄었다거나 등등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비율로 보면 72%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과대평가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72%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도 투영되어서 무조건 잘 될 거라 믿고 종목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동일시 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면 마치 나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눈을 부라리는 게 아닐까 추측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편향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는 매우 좋지 않다. 자기 자신이 믿는 것과 진실은 별개이다. 내가 진실을 믿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지만 그릇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진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잘못된 정보와 의견을 믿고 있다면 깡통으로 가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기가 믿는 것이 진실인지 의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해보고 사실이 아니면 바로 자기 의견을 바꾸면 된다. 내가 믿는 것들의 비중이 점점 참이 많을 때 의사결정 시에 옳은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의사 선택의 성공 비중에 수렴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이 틀리면 재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정의의 편에 서면 된다. 내 의견 따위 중요하지 않다. true가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하다. 주변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두가 자기는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에 뛰어듭니다. 실패할 거라면 뛰어들지 않겠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기는 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보면 99%가 돈을 잃게 됩니다. 야 같다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얍삽한 태도가 아니라 정직하고 무직한 진실된 태도입니다.